네, 한 2주 동안, 2주? 더 쉰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제가 몸이 좀 안 좋아가지고, 이렇게 쉬게 되고, 또, 시간을 좀 이렇게 끌게 돼서 정말 죄송하고, 그냥 하는 소리가 아니고 정말로 죄송해요. 어, 나름, 이제, 일방문자로 좀 끌어올리는 작업들을 우리가 좀 해보려고 했는데, 지금 약간 시간이 조금 지나서, 여러분들이 조금, 처져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우리가 마음을 조금 다잡아야 될 건 뭐냐면, 어, 일단은 꾸준히 하는 게 제일 중요해요. 제가 좀 몸이 좀 아픈 상태였어도 수업을 할 수 없어 목이 이제 이렇게 계속 기침하고 막 그래서 수업을 할 수는 없었지만 그래도 글은 계속 썼거든요. 예, 썼는데 어쨌든 내가 이렇게 목표를 잡고 꾸준히 하는 부분들이 멈추지 않게끔 하는 게 그게 제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일단 내가 왜 지금 이것을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한번 생각해 볼 시간들을 계속 가지셔야 돼요. 그렇게 해야지 여러분들이 어, 얼굴이 스쳐간다고요? 뭘 스쳐게요? 감사합니다. 깜짝 놀랐네. 아, 너무 깜짝 놀랐네. 이거는 생각지도 못한 소리인데. 아무튼, 아무튼 여러분들이 일단 내가 왜 이거를 하는지 이걸 좀 잘 고민해 보시고 하셔야 되고, 저는 제가 3년 전에 블로그를 시작하고 그때 아무것도 몰랐을 때 이거를 했던 이유들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직장 생활 하는 게, 좀 쉽지가 않아요. 이게 하다 보니까. 그때 제가 3년 전에 개인회생 할 때쯤 이제 회사 생활도 같이 어려웠거든요. 왜냐면 돈을 벌어야 되니까 그전에는 회사에서 2시, 3시, 새벽 2시, 3시까지도 일하고 퇴근한 적도 있고, 뭐 밤에 늦게까지 일하고, 뭐 우리 가족들한테는 좋진 않지만, 어쨌든 회사에 올인하고 살았는데, 개인회생을 하니까 회사 돈 외에도 제가 또 벌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회사 생활을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이제 회사 입장에서 보면 저라는 사람은 이제 어찌 보면 열심히 뭔가 했던 사람인데 그러지 못하는 사람으로 바뀌었고 그러는 상황에서는 이제 언제든지 잘라도 되는 사람 뭐 이렇게 인식할 수 있었기 때문에 제가 또 그때 그 상황에서 뭔가 이렇게 글을 쓰고 뭔가 돈을 벌고 하는 부분에서 회사의 어떤 이렇게 시그널 그런 게 좀 있었어요. 왜냐면 아, 회사에서 내가 뭔가 이렇게 일하는 부분들이 쉽지 않구나. 이런 인식 속에서. 그래서, 아, 미래를 좀 준비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진짜 절실하게 하게 됐고, 3년 전에 그렇게 하니까 사실은 하다가 보면 지치고 힘들고 막 이런 게 진짜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마다 뭐 어쨌든 3년 후에 내가 회사를 그만둬야 될 수도 있다. 반강제적으로. 떠밀려서 또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해서. 그러면 이제 죽을 순 없잖아요. 그래서 뭔가 방법을 무조건 찾아야 되겠다. 그래서 컨셉은 그거였어요. 어, 하루에 잠자고 일어나면 1,000원이라도 벌자. 잠자고 있을 때도 1,000원이라도 벌리게 하자. 옆에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해주시는 분이 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컨셉을, 아, 내가 잠을 자도 돈이 계속 벌리는 시스템을 만들어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죠. 그래서 진짜 저는 일단 포기하지 않고 계속 했어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어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블로그 이게 왜 내가 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 다 각자 나이가 있고 앞으로 내가 얼마큼 더 살겠다 그러면서 좀 이 시간들을 좀 즐겁고 의미 있게 보내고 싶다 이런 의미를 다 부여하시고 어, 좀 멀리 내다보고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포기가 안 되거든요. 네, 그래서 그렇게 좀 해보셨으면 좋겠고, 당연히 저보다 더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자, 일단은 오늘 할 게, 제가 이제 책에서 책을 가지고 시리즈로 별로 좀 글을 써보자, 뭐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일단 우리가 그 시리즈라고 하는 부분들이 어떤 건지를 좀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 제가 그냥 이렇게 챗GPT 돌려서 이런 걸 좀 찾아봤어요. 네. 그래서 여기 지금 당근 플러스 1, 요거 이제 제가 다 링크 드릴 건데, 여기 눌러보면, 이거는 꼭 블로그는, 여기 이제 있는 건 꼭 블로그는 아니지만,
어쨌든 뭔가 연재해서 글을 쓰는 그런 스타일들이 있는 것들을 제가 좀 이렇게 정리를 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비전이라고 당근이라고 하는 이 부분에 블로그라고 하는 그 사이트 안에 비전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들어와서 보면 인물들을 이렇게 인터뷰를 계속 연재하듯이 이렇게 계속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들어가서 한번 보면 인물의 사진이 있고 타이틀이 당신이 지역의 진심인 이유, 당근 CEO 인터뷰 해서 CEO 인터뷰를 먼저 했네요. 그죠? 글과 사진, 글도 이렇게 굵게 하나 놓고 소제목도 넣고 이렇게 또 풀고. 근데 글이 많아도 이렇게 읽을 만한 글인 것 같아요. 이게. 왜냐면 이렇게 단락별로 좀 이렇게 떨어져 있기도 하고 그렇게 글이 막 많다 이런 생각보다는 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소 타이틀을 좀 굵게 넣고 하니까 조금 읽음직스러워요. 그래서 그리고 이렇게 사진도 들어가 있고 자, 좀 더 다른 데 또 가보면 이렇게 다시 가보면 또 다른 사람들 보면 동네 커뮤니티가 정신 건강에 미치는 영향 해서 이제 건강 의학 전문의를 인터뷰를 또 한 거예요. 이렇게 어떤 스타일들이 있죠. 요 글은 그 스타일들이 있어요. 비슷한 스타일로 이렇게 글을 썼어요. 또 한번 다시 또 가볼게요. 다른 거. 여성분. 어쩌다 제주. 25년 7월 달 글 쓴 건데, 자, 위에 이렇게 개요처럼 해놓고, 이런 인터뷰 글을 이렇게 연재를 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각자 지금 이거를 보면서 어떤 느낌을 받으셨으면 좋겠냐면, 내가 하려고 하는 주제를 계속 머릿속에 떠올리시면서, 이 사람은 이렇게 인물 인터뷰를 했네? 나는 이렇게 할 수 있나? 이제, 또는 나는 어떤 인터뷰를 하면 좋을까? 또는 이 시리즈물로 이렇게 했을 때에 같은 어떤 그 스타일들을 유지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을 계속 느껴보셨으면 좋겠거든요. 예, 그래서 몇 개를 제가 계속 보여드릴 건데, 자, 이런 스타일로 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하나 더 보면, 위에 보면 이 사진 스타일도 이렇게 동그랗게 돼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다른 것들 이렇게 보면, 여기 동그랗게 돼 있죠? 여기도, 이분도 동그랗게 돼 있고. 어떤 디자인 스타일도, 이런 룩앤필도 좀 거기에 맞춰서 했어요. 그리고 여기도 이렇게 앞 도입 부분은 이렇게 이탈릭체로 썼고 다른 것들도 다시 보면 여기도 이렇게 이탈릭체로 썼죠. 그죠? 이렇게 왼쪽에 줄이가 있고 그 밑에는 이탈릭체로 썼어요. 이런 스타일들이 다 똑같죠. 그죠? 이렇게. 그래서 이런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항상 이제 좀 편안하게 글을 같은 시리즈물을 볼 수 있다라는 느낌으로 디자인을 통일을 시켰어요. 그죠? 이렇게. 요거는 그렇게는 안 했네. 약간 이태릭체로 이렇게 했고. 자,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잘 느껴보셨으면 좋겠고. 자, 이제 이거 닫을게요. 자, 그래서, 당근 팀 블로그를 우리가 좀 확인을 해봤고, 얘네들이 아마 이제 이 한 월 단위로 한 1800만 정도가 유입이 된다고 하네요. 그러면, 진짜 많은 거거든요. 그래서 뭐 당근을 쓰는 사람들이 워낙 많기도 하겠지만 일단 저렇게 어떤 그 인물들을 인터뷰를 하면서 시리즈물로 글을 쓰고 했을 때 다음 편이 또 기대가 되는 그런 연결고리들을 저 시리즈물로 해서 만드시는 거죠. 네. 자, 토스 여기 이제 또 보면 돈, 세금, 소비 습관. 토스 은행이잖아요. 그죠? 온라인 은행인데 요 은행을 이제
즐겨 쓰는 분들은 이제 재테크 관련된 여러 가지 절세,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돈이 없어도 돈 이야기는 쓸 수 있죠. 하면서 이제 막 이렇게 토스피드에서 여기에 토스의 모든 거, 금융의 모든 거 막 이렇게 돼 있는데, 또 들어가 볼게요. 근데 이제 시리즈에 대한 예시. 여기 보면 텍스 코디, 세금 코디, 뭐 이 세금 코디인데 알아두면 쓸모있는 상속 증여세 세금 이야기 시리즈를 뭐 1화, 2화, 3화, 4화, 6화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연재를 하나 봐요. 그죠? 그래서 이제 요 글이 6화 글인데 한번 그냥 볼게요. 토스피드 칼럼 연재. 이제 24년 8월 11일이니까 24년 8월 11일 전에 5화가 있을 거고 또 4화 뭐 이렇게 있겠죠. 그죠? 그래서 상속세, 증여세는 오랫동안 어쩌고저쩌고 뭐 이렇게 쭉 나오고 있고 이런 글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이제 보면 되는데 여기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좋은 글들이. 여러분들이 비즈니스 경제를 만약에 글을 쓴다고 했을 때, 이제 우리가 서서히 피치를 올려야 될 게 연말정산, 이런 거겠죠. 그 세금 관련된 것들은 5월 달, 4월 달, 막 이때 또 좀 한참 사람들이 많이 또 볼 거고, 또 연말이 되면 해외 주식을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절세를 또 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미 수익이 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절세에 대한 부분들을 신경을 써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제 좀 텍스 코디가 말하는 아는 만큼 돈 버는 세금 이야기. 여기서도 참고해서 쓰면 좋은 글들이 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 뭐 연말 영상 그냥 하나 이렇게 클릭을 해보면 여기는 주로 이제 어떤 책 기준으로 해가지고 설명을 쭉 풀어놓은 얘기들이 많더라고요. 그 연말정산 이거 아무거나 하나 눌러보면 이렇게 뭐 짤막해요. 자, 근데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이 주소를 보면 알겠지만 티스토리 블로그에서 쓴 거예요. 티스토리. 네이버 블로그가 아니고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이버 블로그에 딱 국한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그냥 어떤 시리즈별로 글을 쓸 때 이 사람들 어떻게 쓰고 있구나 그런 것들을 좀 아시라고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기 인기글이라고 있는데 여기 하나 또 절세 요거 이게 이렇게 또 상속 증여 절세 이야기 이거를 누르면 이렇게 책 쪽으로 넘어가게끔 링크를 달아줬네요. 그죠? 두 번째 코드 하나 이렇게 보면 이분은 어떤 책을 기준으로 해서 설명을 이렇게 하면서 이 책을 누르면 다른 데로 넘어갈 수 있게끔 구조를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이분은 이런 어떤 구조를 잡았구나. 그리고 뒤에 맨 밑에 서점에 가서 찍은 책 사진을 한 장씩 이렇게 찍었어요. 마지막에. 그죠? 이 똑같은 스타일이죠. 그죠? 이렇게 하고 마지막에 사진 한 장 있겠죠? 이렇게 그 딱 손으로 잡고 있는 사진. 손 보니까 좀 연세가 있으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서점에 가면 이 카테고리별로 책들이 나눠져 있잖아요. 그러면은 예를 들면 뭐 부동산이다. 그러면은 진짜 부동산에 대한 것들도 책이 많고 또 옆칸으로 살짝 가면 주식에 대한 것도 있고 또 살짝 또 가면 뭐 절세, 세금 뭐 이런 관련된 게 또 있고 진짜 그 부분들이 많아요. 그 주식 안에서도 또 국내 주식, 해외 주식, 또 요즘 인기 있는 뭐 ETF, 뭐 여러 가지 뭐 그런 얘기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러면 연재할 수 있는 것들이 많겠죠. 그죠? 쭉 예를 들면 나는 오늘 선언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나는 책 이게 서점에 있는 책들을 사진을 찰칵 찍고 저는 오늘부터 여기 왼쪽 꼭대기부터 제일 아래까지 여러분들한테
진짜 책을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여러분한테 드리기 위해서 여기 있는 모든 정보를 드리기 위해서 책을 짧게 요약해가지고 앞으로 전달 드리겠습니다. 근데 그 안에는 인사이트가 하나씩 꼭 있으니 여러분들 기대하세요 하고 첫 번째 편을 딱 할 때 거기 그 책이 뭐 한 300페이지, 200페이지 정도 되는데 거기서 핵심 부분만 요약을 딱 해가지고 진짜 엑기스만 딱 뽑아서 소개를 했다. 그러면 다음 편이 또 기대될 거 아니에요, 그죠? 다음 편은 다음 그 첫 번째 우리가 선언했을 때 거기 책이 뭐 한 200권 정도 있었다 하면 두 번째 책은 다음 편은 두 번째 책 제목인 뭐 무엇입니다. 기대하세요. 이렇게 딱 해놓고 또 글을 그 다음 책을 우리가 이제 챗GPT 활용하고 뭐 제미나이 뭐 이런 거 활용해가지고 그 책을 검색을 하고 내용이 뭔지 체크해보고 그 다음에 거기서 핵심 부분만 요약을 해서 글을 쓰는 거죠. 자, 그러면 두 번째 글이 또 써지고, 거기서 그 일반 그 검색에서 들어온 사람들한테 또 좋은 정보를 줬다고 하면 세 번째 글이 되게 기대가 될 거예요. 제가 이제 계속 어떤 여러분들 하는 방법들이 떠오를 수 있도록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자, 그래서 토스피드에 대한 것들 이렇게 봤는데, 여기는 주로 책을 가지고 쓴다. 자, 네이버 D2 개발자 블로그. 여긴 조금 뭐 개발자니까 용어들이 어렵겠죠. 한번 들어가 볼게요. 봤더니 어떤 이제 이런 썸네일들이 비슷비슷한데 이제 파란색 배경에 썸네일이 있고 약간 이렇게 그 그라데이션이 들어간 뭔가 이런 스타일로 또 썸네일이 있어요. 왠지 파란색은 같은 어떤 종류이지 않을까. 뭐 이런 생각은 해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좀 해놨는데 보면 주로 이제 그 IT 쪽에서 알만한 그런 API 호출 뭐 이런 용어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 열어보면 무슨 영상 같은 게 이렇게 있네요. 그리고 강의, 안녕하세요. API 호출식 웜업에 깜짝이야. 안녕하세요. 해가지고 깜짝 놀랐네. 이렇게 목차 있고 강의를 소개하는 이런 글 내용도 있고 또 지식을 전달하는 부분들도 있는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자, HDFS 호환 분산 파일 시스템 해가지고 여기는 뭔가 지식을 이렇게 전달하는 내용이에요. 개발자들이 알 수 있도록. 우리는 잘 모르죠. 개발자가 아니니까. 그죠? 근데, 이런 느낌으로 계속 네이버 D2라는 곳은 그러면 뭐예요? 개발자들이 많이 들어오겠죠. 우리나라에 있는 개발자들은 한두 번씩은 다 들어올 수 있는. 그리고 들어와서 봤더니 이렇게 좋은 정보들이 있으면 여기를 구독을 해서 계속 보겠죠. 그죠? 그 저도 디자인 한참 많이 할 때는 핀터레스트 여러분들 아시죠? 핀터레스트에 가면 디자인 잘 돼 있는 샘플들 진짜 많거든요. 그거를 그냥 다 끼고 살았어요. 끼고. 매일매일 벤치마킹 할 게 진짜 많으니까 매일 한 뭐 100개에서 1000개씩은 그림을 보고 벤치마킹을 이제 해야 되니까 눈에 계속 놓고 인식하고 그다음에 이제 디자인하고 해야 되니까 지금은 이제 안 본지 너무 오래됐지만 아무튼 이 D2는 그 개발자들이 들어오는 곳이고 그런 정보를 전달하는 거니까 여기에 관련된 정보들이 시리즈물로 계속 나오고 있어요. 자, 여행 관련된 것들도 있는데, 여행도 이렇게 보면은 또 알맹이의 시간이라는 사람이 글을 썼는데, 이분은 해외 정보를 다루는 티스토리 블로거래요. 그래서, 어, 해외 여행 포스팅만 350개 가까이 되고, 어, 코로나가, 이 컨셉이 되게 좋은 게, 코로나 이후, 코로나가 끝나면 여행 시리즈. 코로나가 끝나면요, 코로나가 끝나면, 그 다음에 여러분들, 이런 데 가보세요, 저런 데 가보세요. 막 이렇게 어떤 글을 썼겠죠. 그래서 이렇게 눌러보면, 코로나가 끝나면 연재 시작, 이거 뭐야. 우리가 이제 코로나가 21년도에 나왔으니까, 21년도 5월 28일 날 이제 선언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그러면 다 같이 이쯤에는 사람들이 어때요? 주로 다 집에 있잖아요. 저도 저도 코로나 처음에 우리 아들이 노래방 갔다 걸려가지고 우리 회사가 그 분자진단 키트를 파는 회사인데 그러다 보니까 회사에 제가 코로나 걸리면 출근을 할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회사가 막 매출을 올리고 있는데 제가 가서 코로나 퍼뜨리면 직원들이 다 이제 출근을 못 하게 되니까 코로나가 걸리면 회사에 출근을 못 해요. 그런 룰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아들이 걸리고, 그 다음에 제가 또 코로나가 걸리고, 그 다음에 집사람이 걸리고, 우리 막내가 계속 걸리니까 출근을 못했어요. 거의 한 달 반 동안 출근을 못하고 그랬는데, 여러분들 이 코로나가 끝나면 어느 나라에서 무엇을 하고 싶으신가요? 라고 하면 이 사람이 이제 350개에 가까운 해외 포스팅을 했다고 했잖아요. 미리 이제 소개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앞으로 가고 싶은 여행지를 소개를 계속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집에 있으면서 여행을 꿈꾸는 거죠. 그죠? 그래서 계속 볼 수 있게끔. 봤더니 뭐 여행을 엄청나게 여기 보니까 엄청 많아요. 그죠? 엄청 많아요. 아무거나 하나 열어볼까요? 실제 가서 찍었는지 이렇게 사진들이 있고, 네, 목차. 근데 여기 이제 목차가 있어서 그렇긴 한데, 티스토리는 주로 이제 목차를 많이 쓰잖아요. 우리가 글을 쓸 때 목차는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가 챗GPT 뭐 이런 것들을 쓰면 일단 글을 써달라고 하고 복사 붙여넣기 막 하기 바쁜데 사실은 저도 처음에 블로그 글 쓸 때 아무것도 잘 모르는 상황에서는 그냥 이렇게 오늘 했던 일들 이런 것들을 쭉 썼는데 그렇게 이제 쓰다 보면 어느 순간에는 이제 더 쓸 게 없어요. 제가 처음에 회사가 이제 석촌호수 근처에 있었는데 잠실 어 처음에는 이제 시리즈물로 뭔가 글을 막 쓰고 싶은데 아이디어가 안 떠올라가지고 여태까지 컴퓨터 작업했던 내용들을 쭉 한번 정리를 해봤어요. 뭐 디자인한 것도 있고 또 회사에서 업무하다가 사진 찍어 놓은 것도 있고 그런 것들 카테고리별로 쭉 분류를 하다 보니까 일단 어느 정도 나뉘긴 하는데 그게 조금 몇 개 글을 쓰다 보면 똑 떨어질 정도로 별로 그렇게 많지가 않은 거예요. 제가 예를 들면 이제 게임 개발 같은 것도 해놓은 것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포스팅을 몇 개 하고 나면, 뭐 더 할 게 없어요, 딱히. 머릿속에 잘 떠오르지가 않은 거예요. 그걸 몇 개 쓰고 나니까, 어느 날은 게임 만들었던 거 쓰고, 어떤 날은 회사에서 소프트웨어 개발했던 거 쓰고, 어떤 날은, 어? 저기, 뭐야, 뭐, 어디 가서 밥 먹은 거 좀 쓰고, 뭐 이렇게 몇 개 쓰다 보면, 밥도 다 먹었고, 디자인도 이제 다 했고, 할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냐면 석촌호수 쭉 나가서 사계절을 찍었어요. 봄, 여름, 가을, 겨울. 그래서 만약에 이제 봄이 된다. 그러면 봄에 개나리 필 때 찍고, 매화꽃 필 때 찍고, 또, 벚꽃 필 때 찍고, 그 다음에 조금 지나면 이상한 꽃들 막 이름도 모르는 꽃들 피면 또 찍고,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여름 막 되면 이제 석촌호수에 오리들이 막 다니거든요. 오리 또 찍고, 이상한 야생 철새들 찍고, 뭐 그렇게 계속 찍었어요. 그렇게 하다 보니까 그것도 1년 지나니까 또 쓸 게 없어. 그래서 계속 이제 주변을 살피면서 이제 그렇게 썼거든요. 이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실력이 조금씩 늘어가고, 레파토리도 좀씩 늘어나긴 했는데, 어쨌든 그런 걸 할 때, 이런 목차들을 하나 이렇게 샘플로 만들어서 정리를 이렇게 해놓으면, 어, 내가 오늘 무슨 글을 쓰겠다. 이런 것들이 정리가 좀 잘 돼요. 그때 3년 전만 해도 챗GPT가, 근데 그때도 되게 좋았지만, 획기적이고 좋았지만, 지금은 더할 나위 없이 좋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목차 같은 것들 잘 만들어가지고, 그때 당시에는 3년 전에는, 글을 이렇게 좀 한 바닥 쓰는 부분에서 길게 안 써줘가지고 우리가 목차를 쭉 만든 다음에 1번 목차 복사 붙여넣기 해가지고 써줘. 2번 목차 복사 붙여넣기 해서 써줘. 이런 식으로 하고
되게 이제 힘들었는데, 노가다 성으로 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아도 되니까, 이 목차 같은 거 좀 만들 때 내 의견 같은 걸 좀 넣어서 목차를 만들어 달라고 한 다음에, 목차 수정을 다 해놓고 나서, 그다음부터 글을 GPT한테 전체적으로 써달라고 하면, 내 의도 이런 것들이 목차 안에서 훤히 보이잖아요? 그렇게 쓰면은 좀 더 좋기는 해요. 자, 이분은 근데 실제 사진 자기가 찍고서 했네요. 이런 게 사실 좋은데. 자, 그리고, 그러니까 이런 시리즈도 잘 보시고, 여행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 다음에 이분도 여행, 여기 이제 이분들 대부분 보면, 대략 20편 내외 시리즈로 연재하겠다. 이렇게 선언을 해요. 나 앞으로 이런 거 100편 쓸 거야. 나 이런 거 50편 쓸 거야. 나 이런 거 10편 쓸 거야.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이런 부분들은. 그래서 이런 건 괜찮은 것 같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 시리즈가 끝날 때까지 첫 번째 글이 좋다면 두 번째 글도 볼 거고, 두 번째 글까지 좋다 하면 20편을 쓴다 그러면 20편까지 끝까지 이제 기다리겠죠. 그리고 이따가 좀 하겠지만, 정말 중요한 게 있어요. 이렇게 시리즈별로 글을 쓸 때는. 예를 들면 내가, 어, 오전 8시에 발행을 했다. 매주, 예를 들면 월요일 날 오전 8시에 발행을 했다. 근데 일주일에 한 편씩 발행이 돼요. 만약에. 자, 일주일에 한 편씩 발행되는 것도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기도 하고, 일주일에 한 편씩 발행이 되는데, 언제 발행이 되는지,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이게 되게 중요해요. 왜냐면, 그 타이밍에, 일주일 내내 기다리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제가 블로그 초창기 글 쓸 때, 이제 어떤 분인데, 저 말고 어떤 다른 분이 글을 쓰는데, 진짜 글을 잘 쓰는 거예요. 뭐 채찌피티를 안 쓰고 그냥 손으로 쓰는데 너무 잘 쓰는데 그 사람 글이 너무 잘 써가지고 다음 편이 좀 기대가 됐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항상 끝에 다음 편은 몇 월 며칠 몇 시에 발행합니다. 그때까지 어 뭐 이제 기대하시고 기다려주세요. 막 이제 이렇게 쓰겠죠. 마지막에. 그러면 그 시간, 만약에 한 3일 있다가 오후 저녁 8시에 글을 쓰겠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했다고 하면 그 사람이 미리 그 글 쓰시는 분은 미리 예약 발행을 하겠죠. 그럼 그 시간이 딱 돼서 들어가 보잖아요. 그러면 사람들이 조회수가 엄청 많아요. 조회수가. 그런 글들을 내가 그런 시리즈물 글들을 몇 개 정도 가지고 있다 하면 진짜 파워풀해지겠죠. 그죠? 네. 자, 그 다음에 국내 여행인데 이 사람도 21일 동안 국내 여행 추천 시리즈를 21일 동안 연재한다.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인덱스 글로 모아서 정리했다. 이제 이 사람은 글을 마지막에 목차처럼 쭉 정리해서 모았어요. 1번부터 20번까지를. 이렇게. 그래서 요거는 각각의 이 사람의 블로그 글이 있겠죠. 이렇게 글이 있는데, 마지막 이 글은 이거를 한 번에 쫙 다 모아서 보여준 거예요. 괜찮죠? 자, 첫 번째 글 하나 이렇게 들어가서 볼까요? 자, 뭐가 있죠? 아까 20개가 그대로 들어있어요. 다음 글 봐도 이게 또 있겠죠, 당연히. 들어있죠. 자, 그러면은 이 그룹, 이 그룹은 엄청 파워풀해지는 거예요. 이거는. 이거는 이 주제도, 주제도 같고, 주제도 같고,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관심이 있는 사람들은 여기 있는 글들을 다 볼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이 글을 본 사람은, 이 글을 본 사람, 맨 위에 글을 본 사람은 또 다음 글도 볼 수 있고, 또 여기 있는 모든 글들을 다 볼 수가 있겠죠. 이 글을 본 사람은 또 언제든지 뭐 이거 볼 수도 있고, 서로 다 연결이 돼 있는 거죠. 막 다.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마지막 단에, 글의 마지막에 뭔가 연결고리를 만들어주는 거는 여러분들이 일방문자를 끌어올리는데 되게 파워풀한 효과를 얻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처음에 이 사람도 아마도 처음에 요 2025년 꼭 가봐야 할 국내 여행지, 이걸 이제 1월 초에 썼다고 하면 그때는 이런 목차가 다 나와 있지 않고 글이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맨 밑에, 아니, 맨 위에 요거 하나밖에 없잖아요. 그죠? 근데 두 번째 글이 딱 나오면 어때요? 목차가 두 개가 생기는 거예요. 아니, 선택지가 두 개 생기는 거죠. 이게 두 개가 생기는 거고, 세 번째 글을 쓰면, 세 번째 글을 쓰면 연결고리 할 수 있는 게 세 개예요. 그러면 요때는 어떻게 돼요? 요 첫 번째 글에 가서 요거 세 개 다 보일 수 있게끔 첫 번째 글에 복사 붙여넣기 해놓고, 자, 세 번째 글 할 때는 당연히 이거 세 개 다 보일 수 있게끔 해놓고, 네 번째 글, 여섯 번째 글 왔으면 이렇게 여섯 개를 또 뭉쳐서 또 이렇게 해놓고, 그렇게 계속 늘려가는 거죠. 늘려가다가 마지막에 글을 딱 썼을 때 이거를 전체 복사해가지고 첫 번째 글 들어가서 붙여놓고, 두 번째 글 들어가서 붙여놓고, 세 번째 21번을 하는 거죠. 이 전체 거를 다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블로그는 아마 이 글로 인해서 유입자가 진짜 꾸준하게 들어올 거예요, 아마도.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구조 설계를 하시면 좋아요. 자, 그 다음에 뷰티 인플루언서. 이 사람은 이제 블로그 글, 티스토리에다가 블로그 글 쓰는 사람인데, 이분은 여기다가 이제 일상에 대한 것도 좀 이렇게 쓰긴 하지만, 뷰티 관련된 것들을 계속 쓰고 있대요. 여기서 뷰티 인플루언서 목표로 해가지고 지금 카테고 그 시리즈 카테고리 기반으로 콘텐츠를 쌓고 있다. 그래서 그냥 참고로 그냥 알아두시고, 티스토리 수익형 이분 것도 그냥 한번 들어가 보면, 뭐 이 사람은 글이 티스토리에 대한 얘기들을 막 쓴 것 같아요. 블로그 얘기 막 하고, 블로그 어떻게 해라 뭐 이런 얘기들이 잔뜩 써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댓글이 진짜 많네. 보니까 도메인, 티스토리, 구글 티스, 애드센스 팜, 무료 트래픽, 워드프레스, 네이버 블로그, 애드센스 팜, 네이버, 뭐 이런 것들을 계속 쓰는 거 보니까 일방문자 하루 $30, 애드센스, 막 이렇게 티스토리 이런 거 있는 거 보니까 블로그 수익화에 대해서 계속 뭔가 사람들한테 정보를 주려고 애를 쓰는 것 같아요. 그게 이 티스토리의 수익형 블로그. 하루 방문자 1,800에서 2,000명 정도? 그리고 월 $1,400 정도 번대요. $1,400. $1,400면은 얼마요? 거의 200돈이네. 그죠? 그래서 이 사람 아까 보니까 뭐 욕 같은 거 막 그런 것들 써 있는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 DC 인사이드 이쪽이 약간 그런 유잖아요. 그죠? 욕도 많이 하고, 그냥 날 것으로 막 얘기하는 것들. 그래서 여기에 광고 같은 거 붙여가지고 돈을 버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이제 위에서부터 쭉 한번 대략 훑었는데, 여러분들이 좀 이제 고민해야 될 것들 정리를 좀 이렇게 해드리면,
예를 들어서 시리즈에 대한 기획을 먼저 해놓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는 어떤 것들을 총 10회에 걸쳐서 쓰겠다. 선언을 하는 거죠. 나는 예를 들면 ETF 주식에 대해서 어, 10회에 대해서 10회로 연재를 해보겠다. 어, 우리 박성원 대표님처럼 나는 뭐 브랜드 마케팅에 대해서 실전 브랜드 마케팅, 가게를 살리는 실전 브랜드 마케팅, 뭐 이런 것들을 실제 내가 그 오프라인에서 해보면서 느꼈던 것들을 1편부터 10편까지 써보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할 수 있는 이런 주제들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 해외 주식 양도세 시리즈 10편. 이거 쉬워요. 이거를 예를 들면 복사해가지고 GPT한테 시키는 거죠. 이거 10편짜리 글을 연재하고 싶어. 10편의 글에 대한 제목을 시리즈 형태가, 어, 시리즈 형태, 제목을 시리즈 형태 스타일로 추천해줘. 이렇게 하면 해준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타겟이 들어가 있진 않아요. 예를 들면 어떤 사람들을 대상으로. 예를 들면 뭐, 어, 투자를 준비하는 사람들 대상으로. 아니면 해외 주식을 하고 있는데 수익이 나서 양도세를 내려고 하는 사람을 대상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 자, 그럼 어때요? 1편, 2편, 3편, 4편, 5편, 6편, 7편, 8편, 9편, 10편. 이게 나왔어요. 자, 그리고 이거 보는 거지. 해외 주식 매매 내역 정리하는 법, 환율과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손익통상과 2월 제공 제대로 알기. 이런 것들을 가지고 글을 쓰는 거죠. 자, 그래서 다시 가보면 저는 이제 게임 쓰고 계속 쓰고 있는데 게임 쓰고 구독 할인 시리즈 7편. 예를 들면 이것도 한다고 하면 예를 들면 이제 게임 쓰고 해서 제가 판매하고 있는 게 뭐 넷플릭스, 챗GPT, 제미나이, 그다음 뭐 스포티파이, 유튜브 프리미엄 뭐 이런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소개하는 거죠. 사람들이 좀 많이 볼 수 있는 또는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을 대상으로 이제 쓰는 거죠. 네이버 티스토리 애드센스 시리즈. 아까 어떤 DC 인사이드 그 사람 막 썼던 것처럼 이제 12가지 12편 한번 써보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처음에 힘들면 한, 한 3편, 4편짜리를 한번 미니, 그, 뭐, 저기, 이 소책자 우리 만든 것처럼 이렇게 작은 시리즈로 시작을 한번 해보셔도 좋아요. 그렇게 하는 애들은 또 어떻게 해야 돼요? 디자인을 맞춰야겠죠. 우리가 책을 만약에 뭐, 만화책을 보는데 시리즈가 뭐 한 30권짜리다. 그럼 디자인이 똑같잖아요. 그런 것처럼 요 1편인지 2편인지 3편인지 그런 거 하고 또 요거에 대한 그 소제목들 있잖아요. 소제목들을 다 거기다가 표지에다 넣어서 썸네일을 만들면 좋겠죠. 자, 여기 제목 규칙이 나왔어요. 시리즈명. 자, 시리즈명이 뭐예요? 이거잖아요. 해외 주식 양도 소득세 시리즈. 게임 쓰고 구독 할인 시리즈. 뭐 이런 시리즈. 몇 회차. 구체적인 소주제. 해외 주식 양도소득세 시리즈인데, 시리즈인데 뭐예요? 손익통상과 2월 공제 제대로 알기. 이게 이제 소타이틀인 거죠. 소주제. 구체적인 소주제. 여기 있네요. 그죠?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면은 사람들이, 아, 내가 요 책을 꾸준히 한 번 읽거나,
뭔가 내가 잘 모른다. 해외 주식을 막 남들 다 돈 번다고 하는데, 나도 좀 돈 벌고 싶은데, 막 그런 것들 배우고 싶은 사람 입장에서는 보면, 이거 10편까지 있는데 내가 이걸 따라 해가지고, 10편까지 하면 어떻게 됩니다. 라고 이제 이 글 쓴 사람이 처음에, 여러분, 내가 지금부터 1편부터 10편까지 쓸 건데, 10편까지 보면 여러분들은 해외 주식을 투자할 수 있습니다. 하게 될 수 있습니다. 끝까지 따라와 주세요. 이렇게 뭔가 유도를 하겠죠. 그런 것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리즈 인덱스 목록을 반드시 만든다. 자, 아까 제가 설명해 드렸던 그 목차들 1편부터 20편까지 언제든지 막 다 찾아 들어갈 수 있게 쉽게 그런 것들이 있으면 좋다. 그 얘기예요. 네, 여기 카테고리와 태그가 시리즈 단위로 설계. 카테고리명 자체가 시리즈를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예를 들면, 뭐, 비즈니스 경제다. 근데, 그렇게 하면 안에 뭐가 나올지 이제 좀 되게 많잖아요, 주제가. 근데 그 카테고리를 부동산 절세, 이렇게 했어요. 부동산, 아니면 해외 주식 절세, 뭐 이렇게 해놨다. 양도소득세 절세, 뭐 이렇게 해놓고 나서 그 안에서 이제 시리즈로 쭉 풀면, 조금 더 사람들이 인지하기가 좋다는 거죠. 그렇게. 그리고 아까 위에서 말씀드렸지만, 한 번 시작한 시리즈는 꾸준히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해라. 이런 게 중요하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자, 이렇게 대략 이제 제가 훑었는데, 제가 여러분들 이제 일반 문자를 좀 늘리는 방법에 대해서, 저도 지금 제 옆에 책들이 진짜 많아요. 많은데, 제가 그, 지금 했던 책 중에 어떤 책이 있었냐면 서점에 가서 요즘 책을 하나 샀는데 요즘 투자 돈 공부 빼고 다 배운 당신을 위한 여기 또노 임종현 지음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요즘 투자 돈 빼고 다 배운 당신을 위한 뭐 이런 책 제목인데 여기 보면 이제 돈 공부를 사람들이 잘 못해가지고 돈 공부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제목들을 제공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보면 어, 나도 좋고 또는 이게 우리 아들이 봐도 좋을 것 같고 또 주변 사람들한테 살짝 얘기해줘도 좋을 것 같은 소제목들이 참 많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걸로 좀 연재를 해봐도 좋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먼저 이 책에 대해서 어, GPT한테 요청을 한 게 뭐냐면, 자, 일단 이 책의 원래 목차를 좀 뽑아줘라 했어요. 사실 위에 제가 뭔가 막 이렇게 해놓긴 했는데, 여러분들 이제 헤매지 마시라고 제일 먼저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떤 책을 서점 가서 이렇게 고르면 일단 목차를 사진을 찰칵 몇 장, 한 두세 페이지 정도 되잖아요, 목차가. 그걸 찍어가지고 GPT한테 넣어주던지 또는 요즘 GPT가 워낙 똑똑하니까 책 제목을 얘기해주고 그거에 대한 목차를 좀 요약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은 얘가 목차를 쭉 얘기를 해줬어요. 이게 교보 이북에서 찾아가지고 알려줬네요.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예, 요 책이에요, 요 책. 요즘 투자, 돈 공부 빼고 다 배운 당신을 위한. 이렇게 보면은 목차가 있어요, 목차. 아니, 목차 어디 갔지? 펼치기. 하면 여기 목차가 이렇게 쭉 있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를 쭉 복사해도 돼요. 복사해도 되고, 아니면 맞는지 뭐 확인 정도만 하면 되겠죠? 대통령을 꿈꾸는 아이들. 뭐 이렇게 있는데, 관점을 리셋하다. 뭐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제 얘가 맞게 했는지 한번 볼게요. 이거 아닌가? 이거 맞는데? 자, 그래서 관점을 리셋하다. 뭐 이렇게 있죠.
자, 그래서 대략 목차들을 이렇게 뽑았어요. 자, 그러면 나는 월 1,000만 원 같은 숫자에 대한 현실성이 실제 있나? 사람들이 궁금해 하겠죠. 그 다음에 강남 건물주 이야기를 통한 자산 구조, 자본주의에서 부자로 남는 법, 뭐 여러 가지 투자, 투기. 저는 그도 옛날엔 투기를 많이 했는데 요즘은 투자를 한다고 생각하고는 있어요. 그렇게 저도 바뀌었고 3년 동안. 제가 좋아하는 ETF, 미국 시장 뭐 이런 것들 얘기가 나오네요. 이런 얘기들이 쭉 있어요. 자, 그다음에 얘가 이 싱킹 모드로 이제 하니까 얘가 이제 좀 더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블로그 연재용 커스텀 목차 같이 만들자. 저작권도 피하면서. 왜냐면 내가 위에 저작권 피해야 돼 뭐 이런 얘기들을 막 써놓은 것들이 좀 있긴 해요. 그래서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제가 지금 이렇게 말로 하는 것들을 동일하게 여러분들도 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블로그 연재용 커스텀 목차를 만들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 이렇게 써 있는 거는 이 사람이 책에서 쓴 목차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대로 쓰지 말고 블로그형 커스텀 목차를 만들자. 저작권 좀 피하자. 그럼 뭐예요? 여기 있는 것도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바꾼다는 거죠. 책 구조는 가져오고 제목 표현은 저의 나만의 스타일로 완전 새로 만드는 방식으로 어, 짜줄 수 있어요라고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1편부터 쭉 이렇게 30편까지 뭐 이렇게 할 수 있다. 설명을 하는 거죠. 그래서 블라블라 이게 떠들고 있는데 자, 그래서 내가 좋았어. 이것을 가지고 먼저 연재할 수 있는 제목을 뽑아보자. 매일 한 편씩 쓴다고 생각하고 몇 개나 뽑을 수 있을까?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얘가 연재 한번 가보자. 뭐 으쌰으쌰 뭐 이제 하네요. 자, 그래서 얘가 30일 연재용 제목 리스트를 뽑아줬어요. 제가 아까 요즘 투자 시리즈 0편부터 30편까지 그리고 이 글을 이런 걸 쭉 보면서 아 내가 나의 생각을 여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생각을 좀 넣을 수 있냐 없냐예요. 나의 생각들을 20대 2억 만든 책으로 나도 한 달 공부 시작합니다. 이게 선언할 수 있잖아요. 그죠? 나 이거 그래서 여러분들 나 여기 0편부터 30편까지 쓰면서 여러분들 제가 지금 20대인데 2억 만드는 마인드로 나는 바, 나를 바꿀 겁니다. 한번 같이 가보시죠. 뭐 이렇게 이제 하는 거죠, 여기에서. 그다음에 돈보다 행복이 중요해라는 말이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을까? 자, 돈보다 행복이 중요해. 이게 딱 보면 무슨 뜻이에요? 우리 회사에도 어 우리 이제 한 1년의 연차가 저도 꽤 되긴 하는데 때 되면 휴가를 해외여행을 막 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당연히 가면 좋죠. 가면 좋은데 어, 가면 돈 엄청 많이 쓰잖아요. 뭐 그런 돈을 이제 어느 시기에 좀 아껴서 스노우볼, 우리가 눈 굴리는 데다가 좀 이렇게 보태가지고, 어, 눈을 굴리면 불과 조금만 시간이 지나도 엄청나게 이 눈덩이가 커지는데 행복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게 눈 굴릴 돈을 계속 돈을 쓰고 있다라고 하면 스노우볼이 커지지가 않겠죠. 스노우볼을 만들 수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하면 가난해지는 거예요. 똑같이 여행 안 가고 올바르게 투자한 사람들은 어느 시점이 되면 저의 나이, 뭐, 이렇게 나이가 되면 이미 은퇴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죠. 근데 저도 늦었다고 생각은 안 해요. 저도 지금 이제 해바뀌면 54시지만 늦었다 생각 안 해요. 이제부터 시작한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실제로도 이제 개인위생이 곧 끝나면 여태까지 돈 모아놓은 게 뭐 저도 이제 알게 모르게 조금씩 스노우볼 효과를 얻고 있지만 내년이 되면 좀 더 파워풀해지게 할 수 있겠죠. 이걸 이제 보는 거예요. 열심히 사는데 책을 제가 읽어보진 않았지만 다 읽어보진 않았지만 열심히 사는데 항상 통장이 비어 있는 진짜 이유.
사람들이 공감하잖아요, 그러면. 그래, 맞아. 저도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자꾸 욕심부리고 투기하고 막 하니까. 근데 잘못된 방법으로. 그러니까 통장이 비어있지. 오히려 맨날 돈 갚는데 시간 다 써요. 나도 모르게 주입된 가짜 행복 공식. 요거는 이제 책을 좀 봐야겠죠. 돈에 대한 감정부터 점검해보자. 나만 불편한 건 아니었다. 월 1,000만 원 말도 안 되는 숫자일까? 생각보다 가까운 숫자일까? 저는 가까운 숫자라고 생각이 들어요. 충분히. 부자, 가난한 사람의 차이. 이런 것들을 하면서 한 번은, 저도 지금 이렇게 막 떠들고 있지만, 한 번은 자기를 한번 생각해 보는 거예요. 부자와 가난한 사람의 차이. 나는 지금 가난한 사람인가? 나의 생각은 어떻지? 부자들, 내 주위의 부자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있지? 거기서 느낀 짤막한 한두 줄 정도의 나의 느낌들을, 요 글을 쓸 때, 요 글을 쓸 때 넣는 거예요. 한 번 사는 인생 질러! 이건 우리 저기, 뭐야. 하여튼, 그 우리 미래에셋, 저기 뭐지? 주식 맨날 설명하시는 그 유명하신 분 있는데, 맨날 그분 돈 진짜 많은데 다이소 가서 5천 원짜리 옷 사 입고 택시 안 타고 자전거 타고 다니는 그런 분이 있는데, 그 사람이 들으면 이제 경을 칠 일이죠. 퇴근 후 3시간. 나는 어디에 쓰고 있을까? 저는 어디에 쓰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어디 쓰고 있어요?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잖아요. 통장 쪼개기 말고 먼저 돈 새는 구멍부터 찾아보자. 저도 이거 먼저 한 것 같아요. 저도 서점에 가서 책을 보면서 이 요즘 투자, 이거 말고도 제가, 뭐야, 옆에 지금 책 보면 공모주 투자하기, 6개월 만에 6개월에 1,000만 원 모으기, 뭐 이런 책들 계속 사다가 이제 목차 같은 거 보고 필요할 때 이제 글 쓰고 하는데, 여기 또 있네. 여기 또 보면 6개월에 2천만 원씩 꼬박꼬박 쌓이는 월급 재테크, 뭐 이런 책들이 있는데, 이런 책들을 이렇게 쭉 보면서, 나도 진짜 어려운 때, 너무너무 어려운 때, 돈이 막 필요하고, 돈이 너무 많이 나가고, 그럴 때 내가 할 수 있는 게 뭐지?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해보면, 돈을 많이 벌어도 사실 나가는 곳이 많으면 돈이 안 모여요. 그래서 진짜 과감하게, 만약에 은행에서 내가, 예를 들면 내가 이제 집 계약금을 냈는데, 어, 내가 어떤 사고를 쳤어. 그 다음에 어떤 그 계약금 한 거 빼고 실제 경험을 한 건데, 제가 양평에다가 집을 계약금을 5천만 원을 냈어요. 근데 개인 회생을 맡게 됐어. 그러면은 개인 회생 중에는 아주 허리띠를 졸라매고 해도, 어? 워낙 이제 법원에다 내는 돈도 많고 생활비도 없고 쪼들리는데, 양평에 집을 5천만 원 계약금을 낸 걸 가지고 생활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왜냐면 이제 중도금은 다 은행 대출을 받아야 되니까. 그러면 뭐 5천 계약금을 냈으면 중도금이랑 뭐 이런 것들 대출을 얼마나 많이 받겠어요. 한 2억, 3억 정도 받아야 되잖아요, 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를 달달이 내야 되는데, 제가 그걸 낼 수 있는 능력이 되냐고요. 안 되지.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계약금 한 푼도 못 돌려받는 한이 있더라도 어쨌든 그건 내 머릿속에서 없어야 돼요. 3년 동안은. 그래야지 은행에서 대출 받으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진짜 그 계약금 최대한 뭐 손해볼지언정 어쨌든 그 계약을 파기했어요. 그래서 계약한 집을 싼 게 넘기고, 저는 거기서 일단 매달 은행에 낼 돈, 대출받아서 낼 돈을 계약을 해지함으로 해서 더 이상 이제 그 상황을 안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일단 머릿속이 좀 깨끗해지죠. 그 다음에 이제 집에, 또 내가 나가는 게 뭐예요? 뭐, 예를 들면 평소에 술 마시고 담배 피고 막 이런 거 좋아했다. 그러면 친구들을 일단 다 끊었어요. 그리고 상황 얘기를 했어요. 나 일만 해가지고 좀 힘든 상황이니까, 어, 좀 당분간 날 좀 도와달라. 그리고 내가 좀 이렇게 열심히 살아야 된다. 얘기하고 다 도와줘요. 뭐 그런 사람들한테 뭐 저를 뭐 끌고 가서 막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회사에도 이제 팀장님한테 얘기해가지고 일찍 퇴근할 수 있는 상황을 만들었어요.
그렇게 신변 정리를 하니까 그 다음에 시간이 좀 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이제 경험을 했는데 대부분 이런 책들을 보면 그 얘기가 진짜 많아요. 내가 지출을 정리하고 또 지출을 정리할 때 사람부터 정리하고 또 시간을 정리하고 그런 것들을 하면 그런 얘기들을 이제 전 몸소 실천을 제가 했던 부분이라서 너무 와닿더라고요. 그런 얘기들을 여기다 넣으라는 거예요. 한 줄 한 줄씩 조금씩 조금씩 어, 부름쌤의 얘기를 넣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색깔 뭐 이런 얘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나만의 스토리 그런 것들을 조금씩만 넣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게 되니까. 요즘 투자 시리즈 이거를 제가 이렇게 GPT한테 써달라고 해서 이렇게 하면 백날 쓴들 내 머릿속엔 남는 게 한 개도 없어요. 그죠? 근데 내 얘기를 조금씩 넣잖아요? 그러면 이건 내 거가 돼요. 시간이 지나도 기억에 남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사실 여러분들한테 실습으로 이거 해보세요라고 하고 싶은데 일단 충분히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이렇게 제가 미리 했어요. 했고, 자, 그리고 나서, 자, 좋은데, 일단 제목이 네이버 블로그가 운영할 때 이런 정책이라든지 알고리즘 뭐 이런 게 좀 맞는지 한번 또 체크해 봐 달라고 했어요. 뭐, 블라블라블라 막 체크를 했고, 여러분들도 비슷하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서 쭉, 이렇게 나와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달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아까 여기 이제 앞쪽에 있었는데, 뒤쪽으로 보내고, 앞쪽에는 실제 내가 하려고 하는 내용들, 그 소제목들을 앞에다가 배치를 했어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다시 했어요. 자, 그런 다음에 첫 번째 1편에 대한 샘플을 한번 뽑아봐 달라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안녕하세요. 부름 아카데미 부름쌤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선언을 하라고 했죠. 한 달 동안 요즘 투자 동공부 프로젝트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가 선택한 책은 바로 이거예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시작을 해보는 거죠. 이게 1편이거든요. 쭉 한번 어떻게 써지는지 본 거예요. 자, 다음 편 예고. 다음 편, 2편에서는 돈 공부, 마인드셋, 돈보다 행복이 왜 나를 가난하게 만들었는지라는 주제로 어, 우리가 어릴 때부터 들어온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다라는 말이 어떻게 나도 모르게 어쩌고저쩌고 이런 얘기들을 간단하게 써주고 이제 넘어가는 거죠. 자, 그리고 2편을 또 써봤어요. 잘 써지나? 진짜 많이 쓰죠. 근데 요 2편 써달라고 할 때, 자, 2편 써달라고 할 때, 자, 요 2편의 제목 안에서 나는 왜 돈 공부를 하려고 하는지, 뭐, 아니, 2편 제목이 뭐였지? 아, 요거인데, 요거에 대해서 왜 가난하게 만들었는지, 이 제목을 딱 보고 나는 어떤 느낌이 들었다. 이런 얘기들을 살짝 언급을 해주고, 어, 그런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도 좀 참고해서, GPT야, 그런 거 내 의견도 좀 참고해서 글을 써줘라. 라고 하면 좋겠죠. 이렇게 해서 또 쓰고, 다음 편 예고 또 나오잖아요. 직장인 재테크 열심히 일해도 통장에 비는 진짜 이유 점검하기. 이 제목을 듣고 나는 나도 맨날 나 우리 회사 급여일은 25일인데 나는 25일 날 집사람한테 돈 보내고 또 어디 돈 보내고 휴대폰 뭐 보내고 하면 통장에 교통비 한 달 쓸 교통비만 딱 남아. 어, 참 우울하긴 하지만 여러분들도 각자 어떤지 뭐 이런 얘기들이 좀 궁금하실 것 같아서 이 글을 쓴다 하면서 이제 거기 시작을 좀 해줘라 뭐 이렇게 하면서 글을 써달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이제 계속 하다 보면은 어때요? 우리가 블로그 글을 쓸 때, 자, 블로그 글을 이렇게 썼다고 쳐요. 그러면은
구조상으로 보면 글이 하나 이렇게 나왔어. 글이 하나 나오고 다음 편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이제 했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끝났어. 두 번째 글을 또 써. 다음 편은 이런 게 있어요. 라고 할 때, 그때 이제 여기 있는 이 글을 여기다가 목차에다가 넣는 거죠. 그리고 이 글도 이쪽 밑에 목차에다가 넣는 거죠. 이해되셨죠? 아까 그 얘기 했죠. 자, 세 번째 글을 또 썼어. 자, 다음 편은 이런 거 있어요. 라고 하고 그 밑에는 함께 보면 좋은 글, 막 이런 게 있겠죠. 그런 게 있을 때, 그러면 어때요? 이놈도 이쪽으로 오고, 이놈도 이쪽으로 오고, 그렇게 뭉쳐진 요 목차를, 아니, 저기, 함께 보면 좋고, 이쪽 사 붙여넣기 하고, 이쪽 또 붙여넣고, 이게 다. 그러면 계속 히스토리를 쌓아가는 거잖아요. 그죠? 연결하면서. 그렇게 하라는 얘기였죠. 아까. 그 얘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그 전에 블로그 초창기 때 할 때 시리즈별로 쓴 게 있어서 소개를 좀 해드릴게요. 잘 듣고 계시나요, 여러분들? 잘 듣고 있다. 1번. 잘 안 듣고 계시구나. 잠깐만요. 음, 음. 네, 알겠어요. 잘 듣고 계시네요. 아주. 네, 그래서, 자, 이건 이제 옛날 블로그인데, 여기에 시리즈별로 이렇게 써놓은 거 있는데, 여기 보면은, 뭐가 있냐면, 돈을 부르는 명언이라고 있어요. 돈을 부르는 명언이라고 있는데, 여기 보면, 초창기 때, 제가 돈을 부르는 격언, 이렇게 해가지고, 이게 보면, 클릭해보면, 자, 이렇게. 제가 블로그 초창기 때 한 거니까 23년도. 좀 오래됐죠. 상식은 바보들의 만병통치약이다. 아까 지금 여기 이제 어 글자 크기 어떻게 할지 몰라요라고 해서 이제 제가 샘플로 그냥 보여드리면 상식은 바보들의 만병통치약이다 하고 그다음에 약간 강조할 것도 이렇게 글씨를 약간 작게 파란색으로 만들었어요. 그 읽음직한지 이제 보는 거예요. 돈을 부르는 격언. 그리고 이거는 포토샵으로 제가 다 디자인을 한 거예요. 어디서 가져온 게 아니고. 자, 우리가 살면서 좀 상식적으로 행동하라 라는 말을 하거나 또는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봐. 지금 이 일이 이치에 맞다고 생각해? 이런 말을 많이 하는데 시대가 흐르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들이 하루가 다르게 바뀌고 있다. 우리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존에 알고 있던 상식을 다른 측면에서도 입체적으로 볼 수 있는 사고가 필요하다. 잘 되고 싶은 생각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기존의 상식을 의심해보고 거기서 새로운 것을 발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것을 잘 훈련하면 부자가 될 수 있다. 100번 글까지 기대해 주세요. 하고 이제 처음에 이제 못 모르고 쓴 거예요. 못 모르고 썼고 그래서 두 번째 글,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이게 글을 조금씩 이제 간데 한번 조금 더 지난 다음에 글도 한번 볼게요. 자, 스스로 자신을 존중하면 다른 사람도 그대를 존중할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느낀 점. 제가 느낀 점을 썼어요.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일부러 한 달 동안 급여를 모아서 호텔 가서 식사를 근사하게, 아까 우리 했던 얘기네. 그죠? 행복이 중요하냐? 그거. 어? 지금 당장 행복이 중요하냐? 그런 얘기들이 이 얘기네.
어떤 사람들을 보면 일부러 한 달 동안 급여를 모아서 호텔 가서 식사를 근사하게 한번 하고 오거나 고급진 최고급 라운지에서 커피를 마시거나 약속을 잡거나 합니다. 허세를 부린다고 할 수 있지만 상당히 많은 책 속에 나오는 선배 인물들이 이렇게 해서 이미지 메이킹을 해서 성공한 사례가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거는 이제 또 반대 논리를 하는 거죠. 네. 돈이 죽어라 없는데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죽지 않을 만큼만 딱 그런 데 가서 자기의 가치를 돈을 써서 이미지를 상승시켜 주세요. 이제 이걸 밥 먹듯이 하면 돈이 없는 거고, 한 번만 딱 하면 죽지 않을 만큼만 딱. 자, 그래서 이렇게 또 글을 마쳤어요. 자, 그 다음에 조금 더 지나서 몇 개 더 넘어가 볼게요. 많죠, 이렇게. 많이 있어요. 21편째를 한번 볼게요. 자, 영어가 없었는데 영어까지 들어갔어요, 이제. 요거는 원래 했던 스타일인데 영어를 좀 넣었어요. 근데 느낀 점에 약간 다르게 좀 했어요. 제가 이거를 쓸 때쯤 해서 약간 스타일 조금씩 바꿔보려고 했는데 이게 뭐냐면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이라는 거에 보면은 오레오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 이 오레오 법칙에 대해서 제가 책을 보면서 처음에 뭔가를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 다음에 왜 그런지 또 이런 근거를 얘기하고 아니 왜 그런지 이런 걸 얘기하고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고 그다음 한 번 더 주장하고 뭐 이런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실천을 해봤거든요. 모든 것은 필연적이다라고 반드시 생각한다. 그럼 긍정의 행동 에너지가 생긴다. 왜? 모든 일이 우연이라고 여기면 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일부러 이제 맞춰본 거예요, 제가. 실제로 제가 이제 글을 쓴 거거든요. 필연적으로 생각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저 같은 경우 작년에 2억 2천 날렸는데, 이거 내 얘기가 들어갔잖아요. 그죠? 날렸는데 이게 필연이다. 왜? 이유가 있는 거다. 깨달음을 주려는 거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대로 아니니 다 잃더라도 다시 리셋하고 제 인생, 제2의 인생을 살아라. 이런 깨달음을 준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기 합리화를 이제 하는 거죠. 그러니 현재 블로그 하는 것도 어찌 보면 보통 정신으로는 할 수는 없다. 일일 포스팅 목표로 한다는데 나는 목숨을 걸고 하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글을 쓴 거예요. 나름 조금 더 의미가 있었죠. 이렇게 쓰니까. 그죠? 짧더라도. 그래서 이렇게 이제 여기다가 제가 이렇게 쓴 거를 캡처 떠서 올리고 3년간의 개인 위생을 하더라도 만약 블로그로 잘 돼서 3년 후 이게 기반이 된다면 전화위복이 되는 게 아닌가 생각하기 나름이다. 그리고 제가 이제 좀 더 추가한 게 인물 탐구를 좀 넣었어요. 윌리엄 세익스피어에 대한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해서도 좀 궁금해할 수도 있겠구나 해가지고 이제 이 사람에 대한 정보를 이렇게 좀 넣었어요. 그리고 명언에 대한 이 아까 위에 이제 있는 영어 글씨를 이 제가 만든 이 배경에다가 넣었어요. 우리 그 바탕화면에 쓸 수 있게끔 사이즈 디자인을 해가지고 이렇게 정성 들여서 다 만들었어요. 이렇게 다운로드 받을 수 있게끔도 해놓고 진짜 정성이 잘 있죠. 자, 그리고 제가 아까 150년 하버드 글쓰기 비법 이거에 대해서 글 써놓은 게 있는데 이쪽으로 또 넘어가게끔 이렇게 링크도 넣었어요. 많이 발전했죠. 이렇게 공감이 285 이렇게 딱 들어왔어요. 자, 그래서 하나만 더 보면 오프라인 프리. 자, 이 스타일을 유지하고 있죠. 당신을 더욱 높이 올려줄 사람들만을 가까이 두어라. 오프라인 프리. 느낀 점, 느낀 점 썼고 여기 이렇게 월페이퍼 만들고 이렇게 한 것들 스타일 좀 유지했어요. 그래서 이게 계속 디자인도 조금씩 바꿨거든요. 여기 이게 나오네.
스티브 잡스 디자인도 이렇게 좀 바꿨어요. 주장. 제가 오레오라고 했잖아요. 주장. 내가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이거야. 이게 설득하기 좋은 글이래요. 나는 이렇다고 주장합니다. 근데 우리 아들한테도 얘기해 줬거든요. 너가 무슨 할 말이 있으면은 일단 주장을 해. 그 다음에 왜 내가 이렇게 생각했는지 이유를 말해. 그리고 이 이유에 대한 근거를 대. 왜냐면 근거가 없으면 사람들이 안 믿어주니까. 그리고 다시 한번 너의 생각과 위에서 한 얘기들과 너의 생각으로 결론을 내. 이렇게 이제 아들한테 저도 얘기는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글을 정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 스티브 잡스가 했던 명언을 좀 더 이렇게 정리를 했고, 저 월페이퍼가 또 이렇게 있죠? 다운받을 수 있게끔. 제가 이거를 그래서 진짜 오래 썼어요. 네, 오래 썼거든요. 지금은 사실 좀 몸이 귀찮고 해서 이렇게까지 정성 들여서는 안 쓰지만, 어쨌든 초창기 때 저는 정말 열심히 이렇게 썼어요. 한 편 한 편을.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왔겠어요. 그죠? 이 공감도 많이 눌러주고. 그래서 저는 짧은 시간에 진짜 블로그 지수가 막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렇게 이제 내가 정성 들여서 이렇게 디자인도 해서 만들고 하니까. 그래서 여러분들도 뭐 이렇게 해라 라고 저는 이제 얘기는 하지만 여러분들이 능력 닿는 한 이게 이제 보면 디자인 또 조금 더 바꿨죠? 이렇게 보면 이때 이제 더 쓰진 않았는데 진짜 많이 썼어요. 이게 44편. 여기 또 이게 보면 이때는 유튜브 영상까지 넣었네. 네. 이런 식으로 이제 썼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아까 이제 한번 샘플로 보여달라고 했는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이렇게 명언 딱 이렇게 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정성 들여서 썼죠, 진짜. 그때 당시에는 GPT, 저 때 글 쓸 때만 해도 GPT가 막 이렇게 엄청나게 똑똑하고 그러진 않았어요. 그 제가 손으로 썼어요, 일일이. 이렇게. 좀 많이. 그때가 그립네요. 자, 그래서 일단 샘플로 하나를 해볼게요. 자, 예를 들어서 아까 3편을 써줘 했는데 1편이 있었잖아요. 안녕하세요, 브룸스입니다. 이거를 쭉 여기까지 있잖아요. 그럼 여기 복사 있잖아요. 복사. 복사를 누르고 블로그에 글쓰기. 음. 이제 붙여넣기 하고 붙여넣기 한 다음에 그 다음이 1편의 제목이 있었잖아요.
제목이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이제 이모지 이런 것들 좀 빼는 게 좋아요. 그래서 뺐고 그다음에 이제 GPT로 여러분 쓰면 이렇게 그 땡땡 표시 이렇게 별표 표시가 있거든요. 이런 것들은 강조의 표현이에요. 그래서 일단 강조를 하면 좋은데 일단 전체적으로 이 폰트가 지금 나눔 스퀘어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런 것들은 이렇게 선택을 하고 볼드 그 다음에 그리고 여러분들이 폰트를 어 나만의 어떤 컬러 이런 것들 하나 정할 필요가 있어요. 그 저는 예를 들면 이제 파란색을 쓴다. 그럼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고 이렇게 강조하는 것들은 약간 더 19 폰트 16이 아니고 19 정도로 한다. 그리고 나는 요거는 폰트를 다시 시작해 이걸로 이렇게 한다. 이렇게 정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 한 달 요 앞에 별표시는 삭제 이렇게. 자, 이건 이제 인용구인데 이걸 넣어도 되고 뭐 안 넣어도 되고 하는데 일단 이렇게 요즘 투자 동공백업 대한 당신을 위한 또 또누 지음 이렇게 돼 이걸 참고해서 쓰겠다라는 거잖아요. 선택한 책은 바로 이거다. 자, 이 책을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블로그 연재, 내동 공부 일방문자 성장 프로젝트 한 번에 잡는 방식으로 진행해 볼 거예요. 그럼 이거를 보는 사람들은 실제 일방문자 느는지 관심 있어 할 수도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이제 그대로 쓴다고 하면 쓰고 자 그래서 여기 보면 약간 볼드로 돼 있잖아요. 이거를 또 이거랑 같이 할지 다르게 할지. 자 그래서 저는 이거를 예를 들면 약간 기법을 좀 알려드리면 16인데 얘를 19로 늘리고 그 다음에 얘를 요거 위첨자 적용을 이렇게 눌러요. 그 다음에 얘를 이렇게 얘를 선택한 다음에 요거 글자 배경색 변경으로 눌러서 이렇게 해요. 그리고 이 손 모양은 지워요. 이제 강조를 하는 거죠. 그냥 읽고 끝내는 게 아니라 이것도 약간 볼드한데 얘는 그냥 파란색으로 이렇게 놓고 자, 이 정도로 해서 넘어가요. 자, 그리고 이렇게 돼 있는 이 폰트는 우리가 아까 이렇게 글씨가 쭉 많을 때 전체적으로 봤을 때 중간에 소 타이틀이 굵직하게 좀 크면 읽기가 좀 편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얘는 여기서 소제목으로 바꿔요. 이렇게. 소제목. 소제목 볼드. 바꾸고, 요게 조금 커 보인다 그러면 약간 뭐 한 28이나 24로 줄여도 돼요. 그리고 내려요. 자, 이렇게 편집을 천천히 한번 해보는 거예요. 근데, 자, 이거를 할 때 우측에 보면은 PC 화면이라고 지금 돼 있는데, 이 화면이 지금 PC 화면에서 보는 거예요. 저 지금 PC 화면 보는 거잖아요. 이거를 모바일로 바꿀 수가 있어요. 마우스를 이렇게 오버했을 때 클릭을 하면 모바일로 바뀌거든요. 그럼 요게 모바일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바뀌어요. 자, 그럼 우리가 모바일에서 봤을 때, 안녕하세요. 부름쌤입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요즘 투자 동공부 프로젝트를 함께 시작해 보려고 해요. 제가 선택한 책은 바로 이거다. 라고 했을 때, 약간 이 디자인상으로 봤을 때, 좀 여기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게 요거랑 요거랑 구분되어 보여서 좋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 칸 좀 두 칸 정도 전 띄었어요. 그리고 여기도 한 칸 더 띄고 그리고 이것도 이렇게 나오고 이렇게 떨어져 있으니까 이상하잖아요. 이거를 저는 이렇게 묶어서 일단 놓을게요. 자 그리고 한 칸 띄고 여기도 한 칸 더 띄고
자, 그리고 요즘은 유튜브, 단톡방, 리딩방, 단타, 코인, 돈과 투자가 너무 많이 들리는데, 투자는 너무 많이 들리는데, 정작 나 같은 평범한 사람. 저는 이제 요 볼드를 파란색으로 이렇게 지금 하기로 해가지고 파란색으로 계속 하는 거예요. 드시죠? 라고 하고 여기는 이제 또 이렇게 띄고, 이것도 이렇게 하고, 관점 습관 구조도 전공부 가서 제가 이해한 대로, 그러니까 여기는 이제 GPT에서 올 때 볼드체로 오기는 했는데, 여러분들이 임의로 쭉 보면서 밑줄 쫙 하듯이 그렇게 하셔도 돼요. 자, 그래서 쭉 보면서 이렇게 하고, 자, 선언이라고 생각한다. 요거는 요 별 표시되어 있는 거는 제가 아까 이걸로 했죠. 그리고 폰트도 한 번 더 키웠잖아요. 여기도 이렇게 했는데 좀 점 때문에 안 보이면 이렇게 좀 한 칸 띄워줘도 돼요. 자, 오늘은 잠깐만요. 잠깐만 이게 여기서 음, 그냥 오늘은 어 1편 시작 선언편이라고 하면 되겠다. 그죠? 0 1편이 아니고 1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이거 소제목 28포인트. 자, 그래서 이 한 번에 일단 소제목만 쭉 먼저 해요. 여기서 소제목 28, 또 소제목 28, 소제목. 이건 글씨가 좀 크니까 읽기가 불편하면 어 이렇게 그 결국 티를 미루게 된 이유가 되는 만든 이유가 되는지 함께 이야기해 볼게요. 이렇게 하고 자, 일단은 쭉 보시고 어 이런 것들을 좀 정리해요. 이렇게 줄 바꾸고 하는 거. 그리고 이렇게 1번 점점 1번 이렇게 나온 것들은 좀 이상하잖아요, 지금. 이런 것들은 여기 리스트 여기서 이걸 끄고 요게 강조된 거니까 이거를
여기 또 있네.1, 2, 3. 나와의 약속. 골드. 한 수씩 키워야지. 19. 자, 요거는 약간 더 크게. 이런 걸 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해도 될 것 같아요. 연장해 보세요. 19 맞네? 16이구나. 19. 죠? 15. 골드. 자, 여기도, 아이고, 다시. 글이 지금 좀 많긴 해요. 좀 더 줄였어야 되는데, 일단, 그냥 합니다. 예. 1 생각하기. 이게, 이모지가 좀 많이 들어가면 글이 좀 네이버가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모지 같은 거는 좀 빼시는 게 좋아요. 이모지가 뭐냐면 아까 그렇게 들어간 이미지들 그런 것도 좀 빼주시면 좋고. 이거 앞정, 이런 거 이제 빼고. 이런 식으로 조금씩 이제 정리를 해 나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하고, 소타이틀이 이게 아까 다 우리 정리 끝났고, 그 다음에 소타이틀 밑에 나오는 또 소타이틀. 근데 지금 폰트 사이즈가 16인데, 얘 15네. 얘도 16으로 바꿔주고, 얘만 앞으로 다룰 큰 주제들, 뭐 이런 것들은 파란색으로 이렇게 좀 바꿔준다거나. 자, 이것도 16으로 바꾸고, 이 정도. 조금씩 정리가 돼가죠. 이것도 또 16으로 하면 되겠죠. 이것도, 얘도, 얘도. 그다음에 아주 쉬운 미션 두 가지 드릴게요. 뭐 이런 거는 딱 보고 느낌상 뭐 이렇게 오늘의 미션 이거 연필 지우. 자, 이렇게 하면 일단 글 정리가 됐고 여기에 맞춰서 이제 이미지들을 만들어야 되는데 자, 이거에 대한 이미지를 만들기가 요즘은 그 뭐 GPT한테 그려달라고 해도 되고 요즘 제미나이도 되게 잘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미나이 좀 요즘 많이 시키는 편인데 여기 있는 걸 가지고 일단 자 1번 이게 전체를 선택해 놓고 아니지 그러지 말고 요거에 대한 그림을 그려달라고 해봐도 돼요. 제미나이한테 한번 시켜볼게요. 이거 아닌데? 음. 그래서 여기서 이미지 생성하기로 바꾸고
재미나이가 요즘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한글 지원을 되게 잘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막 한글 깨지고 그래서 못 쓰고 그랬잖아요. 근데 요즘 진짜 좋아졌어요. 자, 이거를 다운로드 받고 아직 다운로드가 안 됐나 보다. 이제 됐다. 이제 됐다. 그리고 얘를 클릭해서 센터 정렬로 해놓고 이렇게 놓고 그 다음에 자, 그다음에 1번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이 글을 시각화해 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볼게요. 그 나노 바나나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여기 지금 나노 바나나거든요. 나중에 이제 나노 바나나 쓰는 것만 따로 한번 강의를 해드릴게요. 너무 좋죠. 자, 그래서 얘를 또 다운받아. 또 이건 지금 이제 그냥 시각화해 달라고 했는데 어, GPT든 뭐 제미나이한테 이 글을 읽고 좀 텍스트가 들어가 있지 않은 그냥 뭐 캐릭터나 모델이 들어가 있는 상태로 어, 뭐 어떤 표정이나 그 액션이나 이런 것들을만 활용해서 좀 시각화해 달라고 하면 글씨 없이 그냥 어떤 상황들을 표현하기도 하거든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글씨 없이 상황을 표현해 달라고. 그렇게 하면 이렇게 글씨를 또 이렇게 지금 이제 복잡해지잖아요. 이렇게. 그럼 이제 재미가 없으니까 이제 꼬이기 시작하네. 글씨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지금 이럴까 봐 제가 그렇게 얘기는 했는데 한도에 도달해서 그렇대요. 한도에 도달해서 지금 제가 무료 버전을 쓰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이상한 글씨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쓰는 그 GPT 전해드렸던 요 GPT 부름쌤의 이미지 창조자 여기 들어가서 자 이거 글을 넣어주면 요즘 투자 한 달 완주 어쩌고저쩌고 시각해 볼게요. 그래서 어떤 스타일로 할지 지금 물어봤거든요.
저는, 음, 픽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해볼게요. 픽사 애니메이션 스타일로, 여기 이제 비주얼, 이게 쭉 돼 있는데, 한 장만 그려달라고 했거든요. 스타일로. 커버, 일자, 이렇게. 커버가 아니고 커버인데, 말을 잘못 썼네. 대충 알아듣겠죠. 요거 제가 전에 드렸었는데, 가지고 계시나 모르겠다. 잠깐만요. 올라가서 좀 볼게요. 그리고 이런 거 2번 통째로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데, 예를 들면 쭉 읽다 보면, 월 1,000만 원 부자, 내 집 마련, 이런 키워드를 가지고 해달라고 하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어요. 이렇게 하면 막 뒤죽박죽 되니까. 그죠? 또는 뭐 미국 ETF 이렇게 짧게, 이런 것들 하나 꼭 집어서 하는 게 좋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이거를 다운로드 받고. 네. 천천히 해달라 그래서 지금 천천히.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약간 다르게, 나이 3과 연결된 언어로 시간, 돈, 에너지 사용 패턴이 보이기 시작해요. 블로그가 일기장에서 자산 기록장으로 바뀝니다. 네, 이제 따라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만해도 되죠? 네. 이렇게 해가지고 발행을 누르면 되는데, 발행 누르기 전에 여기 이제 얘한테, 여기 아까 우리가 GPT한테 했잖아요. 그래서 아까 1편에 해시태그, 태그 5개만 추천해줘. 이렇게. 해시태그 추천해달라고 하고, 그럼 이제 이게 나온단 말이에요. 이렇게. 이거 복사해가지고, 여기다 붙여놓고, 발행 들어가면 요 해시태그들이 하나, 둘, 셋, 넷, 5개 들어온 거 확인했죠? 그때 꺼주고 요거 삭제하고, 그다음에 이제 발행. 브룸 아카데미. 여기다가 발행. 이렇게 하면, 여기 이렇게 20대 2억 만든 책, 한 달 프로젝트 시작. 해서 이렇게 이제 들어왔고,
들어가서 보면 글이 이렇게 나온 걸 알 수가 있고, 이제 휴대폰에서 보면 좀 다르게 보이겠죠. 휴대폰에서 보면. 그죠? PC에서 봤을 때는 너무 깔끔하고 이뻐요, 지금. 근데 휴대폰에서 보면 글 읽기가 그렇게 나쁘지 않거든요. 이렇게 파란색 글씨가 들어가고 하니까. 여기도 원래 사진이 더 들어갔어야 되는데, 하다가 제가 지금 발행을 해버려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아요. 아셨죠? 이게 한 시간 한 45분 정도 제가 수업을 했는데, 여러분들 요거 보고 잘 따라 하시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제가 2주 동안 또 막 아프고 또 그래서 잘 못 가르쳐 드려가지고 죄송했고, 충분히 제가 뭐 원래 약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알려드릴 거니까, 어, 오히려 죄송하게 괜히 얘기했나? 할 정도로 제가 더 많이 해드릴까? 오늘도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렇게 충분히 더 해드릴 테니까 너무 좀 이렇게 제가 몸이 좀 요즘 안 좋아서 그랬던 거니까 이해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한 주 동안 또 열심히 좀 해보시고, 옛날에 제가 일반고사 1000명 막 찍을 때는 뉴스 같은 거 막 키워드 막 쏟아지는 거 이제 글 쓰면 금방 1000명 바로 팍팍 찍긴 해요. 근데 사실 그거 너무 어떻게 보면 시간 지나면 의미 없는 키워드가 될 수도 있어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그런 것들 조금 섞어서 쓰는 거는 좋은데 일단 내 블로그가 어떤 키워드들로 이렇게 좀 모이는 게 중요하거든요. 내가 만약에 비즈니스 경제고 주식이다 그러면은 그런 키워드를 좀 쓰던가 이렇게 하는 게 좋으니까 그런 연습을 좀 한 주 동안 좀 잘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녹화본 드릴게요.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어요. 드릴게요. 좀 금방.